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세터민 가정과 청소년입니다. 세터민 청소년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통일부에서 2005년부터 이 기존의 어떤 탈북자 용어를 대신해서 이제 새로운 터전에서 이러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세터민을 이제 사용하도록 권장하면서부터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언제 2005년부터.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 이제 하는 것은 세터민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용어를 변경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세터민이라는 이 용어 새로운 이 명칭은 탈북자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제 불식시킨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제 국어연구원의 전문가와 언론인 그리고 세터민 대표 등에서 17,000여 명 정도의 어떤 국민 참여를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통일부에서 공식적인 용어로는 이 통일부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이제 용어는 이제 법률 용어죠. 용어인 것은 북할 이탈 주민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탈북자 대신해서 어떻게 돼요? 세터민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서 이제는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세터민 그 청소년들의 경우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남한의 경우는 어떤 일반적인 청소년들과 다른 기준으로 이제 규정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규정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그런 거죠. 어떤 측면이냐면, 자, 일반적으로 이 세터민 청소년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북한을 탈출해서 북한 이외의 어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청소년들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세터민 청소년을 한마디로 명쾌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 학자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국가 그리고 법률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터민 청소년들을 북한 이탈이라는 이 한반도의 어떤 특수성을 함께 설명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세터민 청소년을 연령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는 9살에서 12세, 24세 이하, 24세 이하의 자로 하고 있고, 북한을 탈출했거나 그 가족 사이에서 태어난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가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체적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신체적 특성에는 식량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1990년대 들어서 북한에서 식량의 배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1990년대, 89년 이렇게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98년서에 IMF 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이 들면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수년간에 이 배급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스스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주민들이 이제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당국은 거의 모든 계층에 대해서 이 배급량을 줄이거나 배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는 많은 그런 그 북한에 어떤 거주하는 그 이주민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그 주민들이 장 영양 상태에 극히 취약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평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평양의 주변에 이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참 북한 이렇게 주민들을 우리가 상상할 때 보면 사실 어떻습니까? 머리가 얼굴이 많이 그 말랐고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뚱뚱한 사람들이 그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굴은 시커멓고 눈은만 반짝반짝대고 뭐 그런 상태에 우리 이제 북한의 어떤 그런 그 주민들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배급이 원활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영양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세터민 청소년의 우리가 이제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자들이 이제 특성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전에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북한 사회를 멀리하고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 자유를 찾아 남한해온 이 세터민 청소년들은 그동안 북한이라는 이러한 특수한 사회의 어떤 그런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북한에서 기근과 가족 해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입은 어떤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하기조차 싫은 이런 아픈 경험들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는 남한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어떤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김경미 그 어떤 이제 교수는 우리가 세터민 청소년의 특성을 5가지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뭐냐하면 탈북 과정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온 삶에 대한 적극성과 그다음에 추진력, 결단력의 어떤 행동주의 성향 이것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의식과 저항의식 때문에 극단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신분과 능력 그리고 역할에 비해서 과도한 이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면서 겪는 어떤 이중적 심리 그리고 죄의식과 소외감, 열등감 이러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변의 위협을 무릅쓴 이 탈출과 어떤 특수한 신분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극도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들만의 특성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문화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문화 적응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할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학자들이 이제 청소년의 어떤 그런 특성을 세터민 청소년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그 학자들의 특성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 있는 이 세터민 청소년들의 체격을 보고서 나이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에서 16세까지의 연령의 이 세터민 어린이들은 만났을 때 이들 모두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어떻게 돼요?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영양 실조, 뭐 영양 상태가 극히 아주 나쁜 상태를 우리가 겪어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세터민 청소년들은 이런 어떤 영양 실조뿐만 아니라 교우 관계에 있어서도 친구 관계와 어떤 성적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이제 이한규 교수는 또 뭐냐면 세터민 청소년들의 어떤 이런 신체 발달은 남한 청소년에 비해서 현저히 지체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모든 연령대 이 남한의 동일 연령 집단에 비해서 평균 키가 어떻게 돼요? 작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발달 지체는 여자의 경우보다 남자의 경우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기근과 극심한 영양 부족은 남자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양 부족은 몸무게보다 키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남한의 청소년의 경우 몸무게 차이보다 어떻게 돼요? 키 차이가 훨씬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60년대의 어떤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또 우리 때의 어떤 보면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면요. 우리 때도 보면 키도 작고 배만 볼록 나오고 이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과거의 사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어떤 그런 상황들이 북한에서도 현재 이런 어떤 신체적 어떤 청소년의 특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 이 체중의 경우 정상 회복이 가능하지만 신장이 급속히 어떻게 돼요? 커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이 세터민 청소년들은 어떻게 전반적으로 신체적 이 발육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저소득계층, 저개발 국가의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신장이
어떤 면에서는 적고 신장이 적고 배만 어떤 볼록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진 속에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의 많은 나라의 어린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의 동일한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사회적인 이런 사회적인 특성에서 보면, 자, 이장호 교수는 세터민 청소년들은 이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 부족, 이것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문화생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한 사회의 어떤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런 어떤 상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미순 교수는, 자, 남한 사회에서 개인적이고 그다음에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장애의 요인으로서는 뭐냐면 이 의사소통이 곤란할 정도로 언어 적용의 문제가 크다라고 이제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터민 청소년들은 대부분 단신, 그죠? 단신 탈출했기 때문에 이 삶의 배경이었던 가정과 이웃과 친구, 이런 어떤 사회적 관계는 모두 어떤 면에서는 잊어버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진짜 그 단신으로 그 북한을 탈출해 와서 느꼈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체적인, 심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불안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친구 관계를 맺고 이런 정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주변에 세터민, 이제 뭐 탈북자나 세터민들을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상당히 많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탈출을 했기 때문에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강하고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세터민 청소년들은 교우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친구와 이 성적을 많이 걱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한 학교에 편입했을 때 당시의 나이가 남한의 평균 학생들보다는 1, 2세가 더 많다는 거죠. 그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친구 사귀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어떤 문화적인 어떤 적응이나 사회 감각에, 그다음에 대인 관계 등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세터민 청소년들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 그다음에 이런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대안의 모색과 더불어서 사회적 지지망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세터민들의 이 청소년들의 불안이라든지 공격성, 또 과거 힘든 경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겪은 어떤 기아의 고난과 가족의 어떤 죽음, 생이별,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중국 체류기간에 겪은 어떤 극심한 공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 탈북자들이, 세터민들이 탈북할 때 느꼈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수가 불안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한의 어떤 평균적 또래들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공격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한의 어떤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심리적 혼란과 이런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립된 생활 경험 때문에 자아 통제력이 아직 덜 발달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터민 청소년들의 어떤 특성은 불안이라든지 외상 후 스트레스, 정체감의 어떤 혼란,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또래 관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 감정 표현에 대한 어려움, 가족의 해체와 부모의 역할,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터민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들과는 다른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남한 청소년과는 다른 어떤 의식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가치 취향과 현실 인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상태로 인해서 이제는 남한에 진입했다는 거죠. 특별히 인제 우리가 그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정보가 부족한 이런 폐쇄적인 사회에서 뭐 생활하다가 서구화가 상당히 진전된 이런 남한 사회에서 겪게 되는 어떤 혼란과 불안, 현실 일신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이 지나친 기대 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자연스러운 이런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 차이를 겪지 못할 경우는 이해하지 못할 경우는 엄청난 이런 어떤 사회적인 또 환경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잘 우리가 어떤 그런 심리적인 특성으로 인한 그런 어떤 외상 스트레스, 그다음에 장애, 외로움과 불안감, 이런 어떤 불안정한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아 통제력이 더 발달될 수 있고 심리적 혼란과 고독감, 소외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의 특성에서 문화적 이 적응이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어떤 문화적 스트레스를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기간도 필요하고 이러한 어떤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변화된 이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멘토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터민 청소년과 사회적 우리가 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터민 청소년들이 남한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주거지 확보, 그 다음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수입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실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진로라든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일상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학교나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이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탈북 과정에서 사랑하는 어떤 가족과 정든 고향, 그 다음에 이러한 상실한 그리움, 이런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그 사전에 이런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추후 어떻게 됩니까? 사회의 어떤 면에서는 이 어떤 불안과 어떤 불평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세터민 청소년들이 이런 심리적인 안정과 더불어서 나만의 어떤 문화 적응에 필요한 어떤 지지가 제공되고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적절한 사회적 지지망이 확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지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해온 어떤 세터민 가족에 대한 어떤 마음을 더 열고 그들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멘토 역할, 그리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다음에 격려해주는, 그리고 함께 공유해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터민 청소년들은 이런 어떤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있으나 이를 해소하거나 충족시킬 이러한 사회적 지지망이나 지원, 이 지지 자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이전의 삶의 배경에서 북한에서 어떤 가족과 이웃, 친구, 그 다음에 사회적 어떤 지지망과 이 모든 것들이 단절된 상태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그들이 어떤 생활에 적응해야 가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런 사회 지지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군대에 처음에 들어갈 때, 뭐 군대에 이제 들어갈 때 오는 사람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러면서 훈련과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동기들이 이제 한두 명 생기는 거죠. 그런 동기들이 생겨서 교육을 받았는데 또 다른 어떤 면에서 동기들이 같이 가면 좋겠지만 또 다른 부대로 다 이제는 가는 거죠. 그래 갔는데 자기 혼자야. 그럼 또 사실은 혼자 있다 보니까 누가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고 누가 어떤 면에서 보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소통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언어가 소통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언어가 소통될 수 있는. 근데 이들은 언어가 잘 소통이 되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안과 공포심에서 더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세터민들에 대한 어떤 이러한 사항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지지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망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우리가 삶을 우리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소래는 자, 세터민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새로운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이 문화 충격보다 현실적으로 더 위협적인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웃고 제공되는 어떤 지지가 많을수록 대처 행동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통제하는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성길과 전우택 교수는 자, 난민과 유사한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세터민 청소년들에게 이 건강의 문제를 우려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어떤 문제를 완화하는데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남한 주민들과의 어떤 이 사회적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와 그다음에 자신들과의 어떤 유사한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경험 북한 주민들의 상호 어떤 것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접촉하는 그리고 어떤 지지의 체계를 확대해 줌으로써 여기에서는 함께 이런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옛날에는 한화원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을 이제 받고 이제 지역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먼저 그 이탈을 해온 탈북을 해온 이제 그런 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주민들한테도 많은 이제 얘기를 듣게 되니까 실적으로 보면 이들하고는 똘똘 뭉치는데 일반적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하고는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지금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어떤 면에서는 상호 이해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된 것을 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더 많이 우리가 배려해주고 우리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한의서는 세터민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그들의 적응에 어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지지가 높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줄고 그다음에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사회 적응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사회적 지지가 얼마나 이들을 위해서 어떤 사회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적응하면서 새로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떤 중요한 역할은 사회적 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느 지역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노원구에 살고 있는데 노원구의 지역에도 보면 그런 어떤 임대주택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임대주택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세터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와 들어와서 살고 이제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떤 교류가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적막한 어려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그들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상호 협조를 해주고 상호 어떤 그런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박윤석하고 윤희진은 자, 연구에서 이제 이들의 연구에서 보면 자, 사회적 지지 수준은 뭐냐면 세터민 청소년의 어떤 심리 사회적 적응과 일상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 사회적 지지 수준이 실적으로 보면 이들이 어떤 적응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지지망에는 이 교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종교 관계자 그리고 민간단체 관계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공공기관 관계자 이러한 수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지지를 우리가 공식적인 지지망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사들 특히 이제 종교 관계자들 실적으로 많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역할을 순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보고 더 이들과의 어떤 그런 접촉을 통해서 빨리 사회적으로 또 지지 수준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세터민과 청소년 스트레스. 청소년기는 그 특성상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터민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청소년기에 만약에 탈북을 해와서 세터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육체적, 그다음에 심리적 건강에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이런 어떤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발달 단계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도 이제 이게 또 나타나잖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떤 심리적 문제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이나 친구, 그다음에 학교 이런 어떤 사회 환경적 요소들을 맞물려서 여러 가지 어떤 적용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심리적 스트레스는 이거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폭력적인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겸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과 사회적 욕구 등으로 인해서 내적 및 외적 스트레스 이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판단할 경우 여기는 어떤 크고 과격하고 격렬한 행동을 표출하기 쉬운 이러한 특수 발달각에 놓이게 되는 이러한 어떤 연령이 우리가 청소년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고 독특한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들의 스트레스가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 시기에 많은 시기인데 이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일상생활에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공격적 성향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느끼는 이 정서는 본능적인 정서, 어떤 정서 반응의 경향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움, 원망, 뭐 죽이고 싶음, 증오, 울고 싶음 이런 어떤 일체적 정서 반응이 수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경우는 그 강도가 심하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심하면 어떻게 돼요?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청소년들도 이런 상태가 많이 있는데 이런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외로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온 탈북해온 우리 세터민 가족들은 얼마나 청소년들은 얼마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창기는 청소년은 동성 친구와의 어떤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다음에 신체의 변화 등에서 이 스트레스를 지각해서 이러한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 문제, 진학 문제, 이성 문제, 가정 문제, 용돈 문제 이러한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게 우리가 잘 도와주고 협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또 특히 이제 우리가 뭐 돈 문제였던 용돈 문제, 가정 문제, 가정은 뭡니까?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부모와 같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이 탈출해 왔으면 좋은데 같이 탈출해 오다가 어떤 이 상황 속에서 한 부모를 잃게 된다든지 뭐 양쪽 부모를 잃게 돼서 혼자만 오게 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왔지만 자기가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경제적인 문제 이런 어떤 경제적 문제도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또 제공해 주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청소년기의 부정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청소년 스트레스. 그래서 청소년기는 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떤 이런 부조화된 이런 불균형이 쉽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스트레스는 많은 이 부적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서 신체적이고 인지적이고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런 어떤 환경에 직면할 때 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친구 관계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8장 이 청소년과 지도 실천 현장에서 이 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 주로 나눠서 이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3, 4, 5 이렇게 해서 세터민까지 우리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뭐 일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알아봤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터민 가족들의 이런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들으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